사람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죠. 근데 쇼펜하우어의 어떤 교훈을 이야기를 한 거냐면,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성격에 머물러서는 개인이 행복해질 수 없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시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 주려고 한다고 마음먹어 보죠.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고 마음먹어 보죠. 그렇다면 경영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직무 역량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 측면이 있죠. 뭐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 인성적 요소를 바라보죠. 리더십을 보죠.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점 회사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조직 역량을 보는 겁니다.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예요? 실무 면접,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정말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뭐예요? 좀 직장 생활도 좀 하고 사회에서 이 패자로 살지 않고 승자로 살고 좀 실력도 있고 그 먹여 살리는데 큰 문제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냐? 그 좋은 사람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좋은 팀워크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여자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에서도 잘 나가고 훌륭하고 실력 있는 여자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품도 있어야죠.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고정불변한 것입니까? 발전하는 것입니까? 발전하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똑같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 있죠. 선천적이고 다양성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개발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될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원을 생각해 보시죠. 자, 먼저 가장 쉬운 질문 해볼까요? 자, 선천적인 영역에서 성격적인 측면, 선천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의 인성적인 측면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리는 성격이라고 답하셨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MBTI 이야기를 하고 DISC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격이죠.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내가 쉴 때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쉴 때 밖에 나가서 액티비티 활동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죠. 그걸 두고 쉴 때는 좀 밖에 나가서 좀 놀아야지 집 안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격은 인정받아야 할 또는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격이 개발되어지고 후천적으로 개발과 훈련을 거쳐서 교육받으면 좋아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격이 같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격이 개발과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이나 직관적인 사람이나 감각적인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죠. 성품이라고 답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주도적인 성품을 갖는 거 필요하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경청이 안 됩니다. 경청 저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저는 성격상 경청이 안 돼요. 그럼 엉덩이 한 대씩 맞아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체질상 저는 직관적이어가지고요. 꼼꼼한 거 저한테 요청하지 마세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성품 그거 저 신중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그거 엉덩이 한 500대 맞아야죠. 뭐예요? 사랑, 기쁨, 절제, 인내, 충성됨, 성실함, 배려, 겸손, 감사 이런 요소들은 성품적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면접을 볼 때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경청을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도 싫어해요. 이렇게 성품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오른쪽으로 와서 스킬이나 기술과 직무 영역에 있어서 선천적인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재능이라고 부르죠. 탤런티드 혹은 기프티드, 탤런티드, 기프티드 부여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유전적으로 이런 거예요. 키가 커, 근육이 좋아, 통뼈예요. 나는 공간 지각이 좋아요. IQ가 좋아요. 나는 감성이 좋아요. 재능이에요. 재능입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운동 지각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김연아, 박찬호, 손흥민처럼 됩니까? 아니죠. 김연아, 박찬호, 손흥민 어때요?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뭐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탤런티드가 훈련되면 역량이라고 답하셨기를 바랍니다. 컴피턴시가 되는 거죠. 손흥민이 운동 지각력이 탁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운동 지각력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1000개씩 슈팅을 안 해도 그냥 딱 차면은 그냥 모서리에 꽂아 넣어집니까? 대한민국 축구팀 아시안컵 우승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역량화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재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만져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간호사가 됩니까? 아니죠. 가서 열심히 공부하던데요.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막 외우고 막 바늘 찔러보고 막 다 하던데요. 훈련을 통해서 역량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성격과 재능, 저는 이제 이 쇼펜하우어 성격 이야기만 했으면 제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요소들, 성격과 재능은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의 문제인 거죠. 봐야 돼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면 지금 저 연주자가 들고 있는 것이 첼로인지 오보에인지 클라리넷인지 바이올린인지 봐야 돼. 바이올린 들고 있는 사람한테 타악기 연주하듯이 그냥 똑같이 막 때려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켜야죠. 현을 켜야죠. 그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지휘자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생긴 대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 즉 리더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격은 성품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재능은 역량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과 훈련시켜 주어야 할 모범, 다양성의 영역과 모범의 영역을 구별해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훈련시킬 것은 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경영자가 직원들을 인재 경영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